부산 골목 끝 삼거리에는 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에는 순덕이 송칼국수라고 쓰여 있고 이 집 주인 장순덕은 올해 65이지만 여전히 주방을 지키는 동네의 유명인이죠. 서빙도, 손님 눈치도, 가게 살림도 단 한 번에 딱 맞춰내는 솜씨가 있습니다. 남편을 젊어서 잃고 어린 딸 하나를 국수 한 그릇값 아끼며 키우다 보니 어느새 가게는 2층짜리로 커졌습니다. 딸 최서윤은 34이 된 지금 서울에서까지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잘 나가는 회계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윤이 남자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백도윤이라는 이름의 37살 남자였죠. 말끔한 정장에 또박또박 말을 잘하고 IT 스타트업 대표라는 소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서윤이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은 예의 바르고 살갑고 장사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 받으면 상장한다느니 글로벌 진출한다느니 하며 번쩍이는 말들을 풀어놓았어요. 순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덕을 붙잡고 말했어요. 순덕 씨 사위 잘 들였네요. 로또 됐네. 로또 아줌마들은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덕은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했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는 그런 종류의 느낌이었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데 도윤을 볼 때마다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 위화감이 들었어요. 어느 저녁 서윤이 엄마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정말 아껴줘. 서윤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어떤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국수를 삶으며 살아온 세월이 알려주는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를 손끝으로 아는 것처럼 사람의 진심과 거짓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어요. 도윤은 가끔 가게에 들러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저도 맛있는 국수 먹고 삽니다. 손님들은 사위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죠. 하지만 순덕은 도윤이 웃을 때마다 눈빛이 미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은 차갑게 주변을 훑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어느 날 오후 도윤이 가게 2층 사무실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자연스럽게 안내했어요. 2층에는 작은 사무실과 창고가 있었고 순덕이 그동안 모아온 가게 서류와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도윤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입지도 좋고 건물 가치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장사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그날 저녁 순덕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이 건물 이야기를 꺼낼 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언가를 탐내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죠. 순덕은 국자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국수 육수가 언제 끓는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속마음도 어느 정도는 느껴지는 법이었어요. 순덕의 가슴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사이에서 순덕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아직은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배운 한 가지, 처음 느낌이 틀린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요.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손님이 뜸했고 가게 안은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순덕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며 내일 장볼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도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가게 일 좀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순덕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도윤은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방을 둘러보다가 선반 위에 놓인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에도 이런 그릇 쓰세요? 정겹네요. 도윤의 손에 들린 건 오래된 청자무늬 국수 대접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빚어 선물해준 순덕이 가장 아끼는 그릇이었죠.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거는 조심해,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든 거야. 순덕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도윤은 그릇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귀한 물건이네요. 조심할게요. 순덕은 계산대 쪽으로 돌아서서 영수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죠. 순덕이 급히 뒤돌아보니 바닥에는 산산이 부서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푸른 청자 빛깔의 파편들이 물기 젖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도윤은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미안해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순덕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안함보다는 차가운 기시감이 먼저 가슴을 조여왔어요. 방금 전 도윤의 눈이 잠깐 스쳤던 방향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 천장 구석, CCTV가 달린 곳을 힐끗 쳐다본 것 같았어요. 괜찮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순덕은 담담하게 말하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순덕과 함께 그릇 조각들을 치웠어요. 하지만 순덕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 왜 그릇을 떨어뜨리기 직전에 카메라를 쳐다봤을까?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조각들을 쓸어 담았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순덕은 조용히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주방과 홀 곳곳에 달아놓은 CCTV를 돌려보기 위해서였죠. 순덕은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저녁 시간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윤이 주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선반을 훑어보고 그릇을 집어드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도윤은 그릇을 손에 쥔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장 구석, 카메라가 달린 곳을 힐끔 쳐다보았죠. 순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도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을 아래로 확 던졌어요. 그릇은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졌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후에야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마치 연기하듯이요. 순덕은 모니터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저놈, 그냥 실수로 그런 게 아니네. 순덕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였다는 것, 카메라를 확인하고도 그릇을 던졌다는 것, 그리고 미안한 척 연기했다는 것, 모든 게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남편의 유품을 깨뜨렸을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순덕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도윤의 표정, 손놀림, 눈빛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순덕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화를 내는지, 의심하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순덕은 천천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덕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백도윤이라는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CCTV 영상을 본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가게를 운영했어요. 도윤이 가끔 들러도 평소처럼 대했고 서윤이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딸만 상처받을까 두려웠거든요. 순덕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도윤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어느 오후 가게에 초라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모자를 벗으며 구석 자리에 앉더니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순덕은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마침 그날은 도윤이 서윤과 함께 가게에 들러 계산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게 일손이 부족하시니까 저희가 좀 거들어야죠.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남자는 물 한 잔을 마시다가 계산대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컵을 든 손이 멈췄어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순덕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걸음으로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혹시 백도윤 씨 맞으시죠? 백 대표님?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였죠. 도윤은 금세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 저를 아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순덕은 느낄 수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남자의 입술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예전에 제 동생 회사에 투자 받으신 분 맞으시죠? P2P 투자 플랫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 동생 기술이랑 투자금이랑 다 가져가시고 회사 폐업하게 만든 그분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게 안의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도윤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고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명함을 제대로 펼치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명함에는 오래되고 바랜 로고와 함께 대표이사 백도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쳐다보았어요. 오빠, 이게 뭐야? 서윤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보고도 계속 부인했어요. 이건 옛날에 제 이름 도용한 사기꾼이 있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 동생이 직접 당신한테 명함 받았어요. 투자 계약서에도 당신 도장 찍혀 있었고요. 순덕은 조용히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손님, 잠시만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남자는 순덕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순덕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순덕은 남자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야기는 또렷했어요. 제 동생 이름은 이준혁이에요. 28살의 청년 개발자였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년 전 일이에요. 동생이 앱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도윤이 접근했어요. 함께 회사 차리자, 투자 받아서 상장까지 가자. 그렇게 말하면서요. 동생은 순진했어요. 사람을 잘 믿었죠. 그래서 기술도 넘겨주고 회사 공동대표로 이름도 올렸어요. 하지만 투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백도윤이 투자자들 돈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또 다른 회사로 돈을 옮겼죠. 동생이 눈치채고 따졌지만 백도윤은 이건 다 회사 운영비라며 둘러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회사 계좌는 텅 비었고 연락도 두절됐죠.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회사 대표는 제 동생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동생이 돈을 가져간 것처럼 되어 있었죠. 빚도 고소장도 다 동생 몫이 됐어요. 동생은 지금도 그 빚을 갚으며 살고 있어요. 사람을 못 믿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요.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위, 그 사람 절대 보통 인간 아니에요. 순덕은 남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시 계약서 사본이랑 통장 내역이랑 다 있어요. 그날 새벽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동생의 기술을 빼앗고 투자금을 가로채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사라진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서윤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순덕은 서윤의 방문 앞까지 갔다가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딸만 상처받을 게 뻔했죠. 순덕은 주방으로 내려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삶는 동안 순덕은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김영구, 오래전부터 이 가게를 다니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경찰에서 30년을 일하다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가게를 찾아와 국수를 먹곤 했죠. 순덕은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형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구야, 나야.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좀 알아봐야겠다. 형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덕 씨. 순덕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위의 과거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 혹시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형구는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후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순덕은 신해안 건물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간판에는 법률 컨설팅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불법은 하지 않지만 법의 경계 안에서 사람의 과거를 깨끗하게 조사하는 팀이었죠. 사무실 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구 선배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앉으세요. 순덕은 의자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위, 백도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인간이 어디서 뭘 해먹고 살았는지, 누구 돈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싹 다 가져와 주세요. 과거 투자한 회사들, 빚, 소송, 전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세요. 순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급하게는 안 해요. 대신 제대로 해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 가게에 들를 때마다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고 그 모습이 순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일주일 후 조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가 준비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순덕은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남자는 파일을 펼치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도윤이라는 사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남자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1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본명으로 소규모 투자 유치를 했어요.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죠. 그 후로 이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백도윤에서 백동윤으로, 또 박도윤으로. 주민등록번호는 같지만 이름만 살짝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곤 했어요. 순덕은 파일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다른 회사 이름, 다른 투자자들. 하지만 수법은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접근하고 투자금을 받으면 돈을 빼돌리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라지는 것. 남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라졌다가 몇 년 후 다시 나타나서 유령 회사를 만들고 또다시 투자를 받고 반복이었어요.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니.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을까. 남자는 파일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기록인데요. 순덕은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 시도한 정황이 보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담보 설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부동산이나 건물 지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배우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도윤이 노리는 다음 타깃은 바로 서윤이었던 거예요. 순덕은 파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이 파일 사본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법적으로 쓸 수 있게 공증도 받아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이틀 안에 준비해드리죠.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행복하게 웃던 딸의 모습, 도윤을 믿는 딸의 눈빛.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순덕아, 우리 딸 지켜야지.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지킨다. 누가 뭐래도 내가 지킨다. 예감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저녁, 도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좀 힘들어서요.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도윤은 잔을 몇 개 비우더니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고비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번에만 투자 들어오면 정말 대박이에요. 서윤이도 어머니도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순덕은 말없이 칼국수 면을 건져 올렸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순덕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도윤은 잔을 또 한 번 비우고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담보를 조금 요구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대요. 순덕은 육수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담보? 어떤 담보?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건물 전체도 아니고요. 일부 지분이랑 대출 보증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 건물을 담보로?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도윤은 얼른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생길 일은 절대 없어요. 투자만 받으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도윤은 소주를 한 잔 더 따라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탓인지 말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하면 세금 문제가 있어요. 제 이름으로 하자니 신용등급도 그렇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서윤이 이름으로 해두면 어떨까 싶어요. 절세도 되고 나중에 어머니 건물도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고 다 가족끼리 좋은 일 아닙니까? 순덕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이 이름으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어차피 서윤이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명예 이전해 놓으면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죠. 저도 서윤이 남편으로서 가족 재산 불리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말은 매끄럽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만큼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순덕의 귀에는 몇 가지 단어만 크게 울렸습니다. 담보 보증 서윤명의 순덕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는 걸 느꼈어요. 사흘 전 받았던 두툼한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 시도한 정황. 담보 설정 준비 바로 이거였어요. 도윤이 준비하고 있던 그 수법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생각 좀 해볼게. 순덕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도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번만 넘기면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소주잔을 들어 순덕에게 건넸어요. 순덕은 잔을 받아 입에 대기는 했지만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돌아간 후 순덕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도윤이 앉았던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도윤의 체온이 남은 잔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순덕은 그 잔을 들어 천천히 싱크대에 버렸어요. 물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순덕은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사흘 전 받았던 파일을 꺼냈어요. 백도윤의 과거 범죄 기록, 피해자들의 증언, 수법 분석,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것.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순덕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조사사무소 소장의 번호를 찾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지만 순덕은 또박또박 글자를 눌러나갔습니다. 판을 한번 크게 깔아봅시다. 투자 계약하는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순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이 창가에 서서
별을 보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순떡아, 우리 서윤이 잘 키우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걱정 마, 내가 지킬게. 우리 딸, 내가 반드시 지킬게. 순덕의 다짐은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담보 설정건 말이야.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안전하게 계약하자. 도윤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순덕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후회 안 할 거야, 절대로. 순덕의 목소리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도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날, 도윤과 서윤은 시청 근처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및 기업법 전문 변호사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사실 이 변호사는 조사사무소가 섭외한 진짜 변호사였지만 도윤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에 침착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장순덕 사장님께 부탁받았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도 옆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하는 의아함이 얼굴에 드러났죠. 오빠, 정말 괜찮은 거지?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자, 여기 담보 설정 계약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죠.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조항들을 확인하는 도윤의 눈빛에는 집중력이 가득했습니다. 배우자 최서윤 명의 장순덕 건물 2층 지분 담보 대출 한도 5억. 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여기 조항들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명만 하면 바로 자금 들어오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들어왔어요. 순덕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덕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잠깐만, 도윤아. 오늘 이 자리에 꼭 와야 할 사람들이 더 있어.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은 대답 대신 회의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명의 중년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일주일 전 국수집에 찾아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 뒤로 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눈밑이 푹 파인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낡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손을 떨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나 기억 안 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 전 당신이 단 한 번만 버티면 대박 난다며 내 회사 기술 가져갔잖아요. 통장도 인감도 다 가져갔잖아요. 정민수예요. 정민수.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하지만 도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계약서였습니다. 정민수의 회사 투자 계약서, 거기에는 백도윤이라는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화면이 넘어가며 메신저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나만 믿어. 우리 가족 될 거잖아. 도윤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화면은 계속 넘어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계약서, 통장 내역, 도윤이 돈을 빼돌린 흔적들, 그리고 최근의 메시지까지. 담보만 맡겨라. 절대 안전하다. 가족끼리 믿어야지. 모두 도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시간 순으로 정리된 자료들은 도윤의 수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게 다 뭐냐고 도윤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천장 구석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 렌즈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동생 인생이 망가졌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살아요. 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이 한 짓 다 기억해요. 가족 될 거라고 했잖아요. 믿으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당신 말만 믿고 퇴직금 다 맡겼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회의실 안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가득 찼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고 책임은 다 남한테 떠넘기고 그러고도 우리 서윤이한테 또 같은 짓을 하려고 했어. 순덕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도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목소리는 떨렸어요. 장난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윤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난이면 좋겠다. 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순덕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수십 장이 넘었어요. 이건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 모아놓은 거야. 순덕은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였는지 다 나와 있어. 회사 이름 바꾸고 네 이름 바꾸고 똑같은 수법 반복했지. 그리고 이건 오늘 거야. 순덕은 마지막 서류를 도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윤이 명의로 내 건물 묶어서 또 한탕하려던 증거. 다 여기 있어.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 들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정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아니, 백도윤 씨. 정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 믿으라고. 동생은 정말 순진했어요. 당신 말만 믿고 기술도 넘겨주고 회사 계좌도 맡겼죠.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투자금 다 빼돌리고 회사 계좌 텅 비게 만들고 연락 끊고 도망갔잖아요. 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은 지금도 그 빚 갚으며 살아요. 밤마다 악몽 꾸고 사람 못 믿고 스스로를 책망하면서요. 당신이 동생 인생 망가뜨렸어요.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커졌어요. 회의실 안이 그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한테 한 말들도, 나 사랑한다는 말도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도 다 거짓말이었어?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이건 오해야.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하지만 도윤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 식은 땀, 흔들리는 눈빛. 모든 게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계약서들 좀 보세요. 모두 당신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체 감정도 받았어요. 백도윤, 백동윤, 박도윤, 이름은 조금씩 달랐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같아요. 당신이 직접 서명한 거 맞죠? 도윤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순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린 건데?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다들 나만 탓하네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뉘우침 대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안목 없는 투자자들이 문제지. 도윤은 비웃듯 말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고 손해볼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정민수가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투자금을 사업에 쓴 게 아니라 빼돌렸잖아요. 개인 계좌로 옮기고 도박하고 사치하는 데 썼잖아요. 그게 투자 손실이에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어딨어요? 다 추측일 뿐이잖아요.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뉘우침이 전혀 없네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돌려 도윤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 명품 구매 기록 모든 게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영구가 들어왔어요. 형구 뒤로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도윤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경찰관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백도윤 씨, 형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도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도윤은 서윤을 돌아보았어요. 서윤아, 나 정말...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도윤을 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나 바보였지? 순덕은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윤을 꽉 끌어안았어요. 순덕의 품에서 서윤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바보는 아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믿고 싶었던 거야. 도윤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의실에는 순덕과 서윤, 그리고 피해자들만 남았습니다. 정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도윤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찰 조사, 증거 수집, 피해자 진술.
모든 절차가 천천히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무너져 있었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던 회계사가 자기 인생 계산서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져 있었죠. 순덕은 매일 방문 앞에 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윤아, 밥 먹어라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문틈으로 밀어넣은 밥그릇은 저녁이 되어서야 절반쯤 비워져 나왔습니다. 순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상처가 아물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난 어느 새벽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서윤의 방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서윤이 놀라 일어났어요. 엄마, 일어나 시장 가자.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나갈 기운도 없어. 서윤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어요. 순덕은 서윤의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기운 없어서 나가는 거야. 순덕은 서윤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기운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지거든. 서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의 재활은 새벽 어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멸치를 때로 쓸어 담는 소리, 상인들의 호통,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아줌마들의 눈빛, 삶의 활기가 넘치는 시장 안에서 서윤은 조금씩 숨을 돌렸어요. 이모, 멸치 3kg 주세요. 순덕이 주문하는 옆에서 서윤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서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가게에서 장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순덕이 오랫동안 감으로 해왔던 장사를 서윤이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건 너무 감에 의존해서 장사했어. 원가랑 인건비 다시 계산해 볼게. 서윤의 목소리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회계사가 있어도 우리 식당은 맨날 대충이었지. 며칠 후 정민수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시키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순덕은 정민수 앞에 따뜻한 칼국수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 피해자분들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민수는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왜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대로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완전히는 못해도 조금이라도요. 순덕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장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사위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서윤이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돕고 싶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회계사잖아. 피해자분들 재정 상담도 해드리고 기금 만드는 것도 도울게. 순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하자. 그렇게 피해자 모임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가게의 특별 메뉴 수익 일부가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감사의 말을 전했고 서윤은 그들과 만나며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몇 달 후 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순덕과 서윤 그리고 피해자들이 방청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백도윤은 10여 년간 투자 사기를 반복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특히 가족과 지인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이나 보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사랑과 신뢰를 이용한 사기는 돈의 액수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서윤의 목소리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순덕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순덕이 손칼국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SNS에서 엄마 손만 나는 국수집인데 시스템은 스타트업 같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지털 주문 시스템, 예약 관리, 투명한 회계, 피해자 기금 운영. 모두 서윤이 다시 일어나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가게 한쪽 벽면에는 작은 게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기금 운영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은 그 게시판을 보며 감동했고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구나. 순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오후 정민수가 동생을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마른 체구의 청년이었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사장님, 동생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씩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서윤이 주방에서 나와 청년에게 국수를 내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윤의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순덕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 피해자들이 조금씩 회복해가는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완벽해 보였던 사위 하나 잃는 대신 얻은 게 훨씬 많았습니다. 거짓으로 칠해진 벽을 다 뜯어내고 나니 비로소 집 안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육수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팔팔 끓는 소리에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국자를 들어 육수를 한번 저으며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집 답네.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순덕의 얼굴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김이었습니다. 순덕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내일 장볼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국수는 여전히 끓고 있었어요.